자, 일단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볼게요. 인스타그램은 스토리나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리고 요즘 SNS 도구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도구라고 한다면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이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대상층이 약간 20대에서 한 30대 되는 뭐 특히나 주 고객층이 여성층에 해당이 된다면 인스타는 아마 꼭 다뤄야 되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스타그램은 보통은 스마트폰으로 다루게 되지만 PC로도 인스타그램의 일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PC와 스마트폰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175페이지 인스타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인스타그램을 써야 되는 이유라면 인스타그램은 감성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처럼 글을 많이 적지 않더라도 글보다는 이미지 쪽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되고요. 1대1의 비율의 정사각형 사진 형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단 인스타를 조금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검색을 할 때 관심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이나 배포가 다른 SNS 채널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인스타그램에서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스토리라는 걸 활용해서 중요한 내용이면 하이라이트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릴스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마케팅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의 프로페셔널에서는 인사이트라고 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떤 게시글에 관심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광고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도 프로페셔널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 계정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 만드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은 계정 한 10개 정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뭐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동시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요. 여기 프로필 계정 위쪽에서 제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들로 넘어가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하나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는 5개까지 내가 계정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는 데는 무리가 없더라.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76페이지 부분에는 인스타그램 친구 팔로우하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팔로우는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177페이지에 있는 인스타그램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처음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익혀놔야 내가 인스타그램을 할 때 이게 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 집 모양 버튼서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왼쪽의 하단 부분에 집 모양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 집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 홈이라는 메뉴인데요. 나와 친구의 게시글을 확인을 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간 화면에서는 제일 왼쪽 상단에는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보이고 그 다음 옆에 보면은 플러스, 하트,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모양 이렇게가 보일 건데요. 이 플러스는 게시글을 우리가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누르면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나 스토리, 릴스, 라이브를 올릴 수 있게 창이 뜨는 거고요. 지금 아직 안 올릴 거예요. 이 하트는 뭐냐면 누가 공감을 눌렀다라든지 누가 댓글을 눌렀다라든지 어떤 활동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하트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아마 댓글에서 저를 언급을 했나 봐요. 아마 저에게 뭐 답장을 적었겠죠. 이거 언제 답장을 적었다라든지 이 부분에 제가 좋으면 뭐 하트를 누르고 뭐 댓글을 남긴다라든지
이런 어떤 활동에 대한 알림을 보여주는 걸 알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팔로우를 했다면 여기 팔로우 한 개 뜨고요. 누가 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댓글을 달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그런 알림이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요 비행기 모양,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간단하게 말하면 메신저 같은 거예요. 내 친구한테 어떤 내용을 남기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 메일로 내 친구를 선택해서 메일 어떤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 작성하겠다 하면은 작성해서 받는 사람 적고 채팅하기 위해서 채팅을 해도 되는 거고요. 보통 다이렉트 메일 보낼 때는 이 부분을 눌러 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이렉트 메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줄여서 말해서 DM 발송이라고 해요. DM 보내주세요. 이런 게 다이렉트 메일 보내세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내 스토리라고 적혀 있죠? 여기를 누르면 내가 스토리를 올릴 수가 있게 돼요. 또는 올려놓은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위쪽에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스토리를 올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는 제 친구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게시물에 스토리를 올리게 되면 제 요 뉴스피드 상단에 이렇게 스토리들이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칠해져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윤스라는 사람이 15시간 전에 올린 스토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랑 또 하나 이렇게 스토리가 보여지고, 스토리가 다 보여지면은 그 다음 스토리 또는 광고를 이렇게 또 볼 수 있게 넘어가집니다. 자, 일단은 제가 스토리를 보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올린 오늘의 스토리를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럼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당겨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봤던 스토리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저기 스토리의 제일 맨 끝으로 옮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스토리들이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이 스토리라는 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뉴스피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게시글이 올려지면은 다른 사람이 또 게시글 올리면 또 그 게시글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게시글을 올려놓으면 24시간 동안 이렇게 뉴스피드 상단에 고정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금하면 눌러보면은 그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는 점에서 스토리를 활용하시면 좀 괜찮을 걸로 보여져요. 또 이 스토리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내 업체의 로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단에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후기 있죠. 후기 정보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님의 맛돌이 뭐 후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맛있게 요리가 되어지는 걸 좀 보고 또 관심 있는 분은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리지모리 스튜디오인데 자기네 이제 예쁜 풍경 같은 걸 이렇게 찍고 또는 이제 어떤 마케팅할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코리아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 어떤 이벤트 사항들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뉴스피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로고에 조금 더 친숙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마음에 드는 상품 같은 경우는 눌러서 사러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연결이 링크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스토리도 되게 괜찮게 활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옷가게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에서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밑에는 뉴스피드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겔라 한복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예전에 이제 배웠던 얼마 전에 수료한 학생이에요. 일단은 인형 한복을 지금 판매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이거 배경 없애는 거 했었죠. 이미지 배경 날리는 기능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미지 배경을 날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날리셔서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데 뭐 일단 그건 개인 취향이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연결해서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아직은 조금 활용을 할 때 바로 가기를 눌러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랑 다른 게요. 인스타그램은 게시글 자체에서 링크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눌러봤자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적은 이유는 아마 간단하게 말하면 물론 몰라서일 확률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겔라한복의 그 웹사이트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는 건 어디서 넘어가게 하느냐? 보통은 프로필 창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링크를 연결해서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지겠죠.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게 인스타그램에 그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니까 얘는 이제 광고예요. 메타에서 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위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동영상을 넣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영상을 넣어서 게시글을 올렸을 때 블로그처럼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눈에 띄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얼마 전에 본 데죠. 그쵸? 네,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시글을 올릴 때 인스타그램 따로, 페이스북 따로 올리지 않고 메타 수트를 이용하면 같이 올릴 수 있었죠. 그렇게 연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이 인스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쓰지 않지만 인스타만 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인스타를 안 보고 페이스북만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한다 했을 때 두 군데 따로따로 올리려면 그것도 일인데 한 번에 올리니까 좀 편하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게시글을 적을 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 글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글이 한 세 줄 정도 먼저 보이고 사진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 글이 보여요. 그죠? 뭐 약간의 차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글보다는 사진이 위주라는 거, 사진이나 동영상이 위주라는 거고 요 글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글을 다 올려져서 보이는 게 아니라 더보기를 눌러야 더 나머지 내용들이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글 같은 경우는 보통 첫 줄에서 두 줄 정도의 조금 더 눈에 띌 만한 그런 훅을 넣게 되고요. 그러고 더보기를 눌러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글을 적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글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글 멘트 같은 것들은 처음에 좀 세련되게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든지 몇몇 좀 잘 나가는 사이트에 게시글 이렇게 쓰신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 사진을 찍어 놓던 메모장에 적어 놓던 스크랩을 했다가 내가 게시글 쓸 때 비슷한 멘트로 바꿔서 쓰시면 그래도 세련되게 그냥 내가 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이런 사이트는 제가 추천은 해요. 자, 여기 겔라한복 또 있는데 여기 잠깐 보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사진이 총 6장이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얘가 4장째, 얘가 5장째, 얘가 6장째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겨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려져 있는 게 보이죠?
이건 이제 동영상 올린 거. 자, 여기는 이제 이 주은이라는 어떤 학생의 그 인스타그램이라 보면 되는데요. 협찬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미지를 넣기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니까 그래도 조금 더 보기가 좋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좀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모지와 그리고 샵,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꾸며서 적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꾸며서 글 쓰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뉴스피드는 이 정도 설명하면은 그래도 많이 설명한 것 같아서 일단 요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뉴스피드에 게시글 올라간 것을 내가 어떤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 사진이나 동영상을 따닥 터치를 2번 해주시면은 좋아요가 달려요. 좋아요를 풀려면 누르면 풀려지는 거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좋아요가 들어가고요. 만약 이 글에 댓글을 남기고 싶을 때는 여기 말풍선 보이시죠? 이 말풍선을 체크하시면은 댓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뭐 대충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요. 해시태그를 달 때 이 게시글 자체에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지만 이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서 그 답글에 댓글로 해시태그를 달아주는 경우면 해시태그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댓글 누르기 하면 보이긴 한데 바로 댓글을 누르기 전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것도 보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골뱅이 보이죠? 골뱅이에서 들어가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언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게시글을 이게 이제 협찬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협찬을 한 건데 협찬한 사람한테 같이 언급해서 알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글을 언급해서 넣어놓은 게 보이네요. 자, 대략적으로 쭉 소개를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이 게시글을 친구한테 만약 소개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여기 있는 비행기 모양을 누르면 다이렉트 메일로 내가 친구한테 이 게시글을 보내주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간단한 코멘트를 적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학생 또는 사람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다이렉트 메일일 건데 그 계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메시지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실제 이제 저 계정에 DM을 보낸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내가 이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진짜 좋은 정보다 싶은데 우리가 이 정보를 다음에 또 보게 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피드에 뜬 거는 다음에 보면은 한참 내려가 있거나 안 보이고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요 옆에 보면은 책갈피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컬렉션이란 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컬렉션을 추가를 해서 일종의 폴더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컬렉션에다 저장을 해서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정보가 있을 때는 컬렉션으로 보관을 해놓게 되면은 내 프로필 채널에서 컬렉션을 찾아가서 내가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열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설정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기왕 컬렉션 얘기한 김에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프로필로 가보면요. 여기 요 석삼장 여기에 저장된 여기 이제 컬렉션이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보란대에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정보란대에 제가 넣어놓은 컬렉션이 보이죠. 누르면 그 내가 저장해 놨던 그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내가 정보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컬렉션은 다시 풀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모아서 보관을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홈 메뉴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 얘기했고 이번엔 두 번째 돋보기를 좀 가볼까요? 돋보기는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하는 창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어떤 게 기준이냐면 제가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검색을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맞는 것들을 주로 여기에 띄워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검색을 누를 때랑 제가 인스타에서 검색을 누를 때 이 메뉴가 다르게 뜨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인스타에서 나한테 추천해주는 추천 글들이 보이는 거고 이 위쪽에 검색이란 부분을 활용해 볼게요. 터치 해서 보시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글쎄 크리스마스? 뭐 사실은 이렇게 질문 꽤 많을 것 같긴 한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적어 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인기, 계정, 오디오, 태그, 장소 이렇게가 떠요. 자, 인기라는 건 그야말로 인기 글들이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정으로 가보자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개글에 들어있는 계정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우리가 프로필 만들 때도 내가 고객들이 찾고자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게 소개글을 적는 게 중요하겠구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크리스마스 네일 솔셉 이렇게 적은 이유가요. 물론 이분이 크리스마스에만 작업을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여기 내용을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검색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자, 오디오는 별거 없어서 그냥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오디오가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태그. 태그는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적었을 때 태그를 검색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들이 검색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예를 들어 보면은 게시물이 48만 7천 건. 크리스마스만 보면은 802만 건. 예, 많을 줄 알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좀 밑으로 내려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요거는 게시물이 1만 건. 상대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것만 보았을 때는 800만 건이잖아요. 802만 건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크리스마스 뭐 카드 만들기라든지 좀 더 밑으로 내면 1000건도 나올라나? 네, 워낙에 많이 올리고 있긴 하네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네일 요거는 뭐냐면 게시글이 5000건 이상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들마다 경쟁이 좀 심한 해시태그가 있고 경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해시태그들이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경쟁이 심한 해시태그는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볼까요? 크리스마스라고 돼 있던 아까 800 몇만 건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인기 게시물이 보이고 옆에 최근 게시물이 보일 텐데요. 이 최근 게시물의 게시물은 29초 전에 올린 거. 그럼 그 다음 건 한번 볼까요? 얘는 57초 전에 올린 거. 얘는 그럼 한 이쯤 가 있으면 얼마나 전일까? 33초 전에 올린 거. 네, 금방금방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최근 게시물에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순위가 낮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 진짜 처음 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로 띄워봤자 앞에도 안 떠요. 너무나도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도 쓰시긴 쓰시겠지만 저는 이제 해시태그를 넣을 때 추천을 드리는 건 이렇게 높은 해시태그만 쓰시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인 해시태그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크리스마스 네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넣으세요. 아까 크리스마스 네일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5,000건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자, 뭐 인기 게시물이야 뭐 인기 많은 게시물 테니까 좀 넘어가서 최근 게시물. 여기에 게시글 첫 번째 뜬 거는 언제 올린 건가 봤더니 13분 전. 그러면 그 옆에 거는요. 얘는 44분 전. 아까는 몇 초 전만 해도 이만큼 내려갔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44분 전. 얘는 49분 전. 이렇게 한참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쵸? 경쟁이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올린 게시글도 그래도 최근 게시물에 어느 정도는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승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일상적으로 올리는 거야 사람들이 검색하든 말든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마케팅으로 게시글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사람들이 검색할 때 내게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일단은 노려야 될 게 해시태그를 적을 때 큰 해시태그도 물론 사용은 하시겠지만 큰 해시태그 한 3개, 뭐 중간 해시태그 한 중간 단계 정도 검색한 해시태그 한 뭐 3개, 그리고 뭐 이런 좀 하위 해시태그들 그런 거 한 3개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은 일단은 노출이 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내게 이제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이제 중간이나 큰 해시태그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활용하시기가 훨씬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릴스가 좋은 점이요. 릴스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릴스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릴스가 좋은 점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방해지긴 게 네, 릴스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킬 때 조금 더 눈에 띄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이 릴스가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태그로 게시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릴스 게시글을 게시글과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글에서도 뜰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게 릴스거든요. 이 릴스라는 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넘겨볼 때 그 내용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릴스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해시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크리스마스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게시물이 802만 개, 그 밑에 보면 팔로우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도 팔로우를 할 수 있지만 해시태그 자체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요거랑 이제 관련된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이런 거 많이 올릴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해시태그를 적어서 올린 게시글이 내 뉴스피드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에 좋아요를 달아준다든지 이게 조금 나랑 조금 감한 고객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공을 들여서 뭐 댓글도 적는다든지 공감도 뭐 좋아요도 눌러준다든지 나중에 친구 추가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팔로워를 늘려가시면 좀 더 정성적인 팔로워를 늘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까 조금 덜 설명해서 잠깐 검색해서 좀만 더 볼게요. 자, 아까 여기 태그까지 설명했고 이제 장소인데요. 장소는 크리스마스라는 장소가 포함된 곳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소가 포함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장소에 만약에 제가 한일 컴퓨터 학원을 찾아보면요.
보시면 한일컴퓨터학원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이 부분을 누르면 학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우리가 게시글을 올릴 때 장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장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검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오프라인 업체에서는 내가 장소를 나타내고 싶을 텐데요. 내가 업체를 적어도 장소가 안 나타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왜 나타나냐면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었죠. 거기 장소를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업체인데 내가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서 장소를 넣고 싶은데 장소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드시고 거기서 먼저 장소를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검색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릴스 가볼게요. 중간에 릴스. 자, 릴스는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즈니에서 예쁘게 행사하는 게 보이네요. 자, 여기 있는 눈송이들은 사실은 효과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꾸며져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동영상, 짤막한 동영상을 재미있게 그냥 보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넘겨보면은 또 다른 영상인데 좀 재밌죠? 오디오도 나오는데 제가 오디오를 지금 꺼놔서 그런 거고 네, 애기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런 영상인데 이런 영상들을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내 영상이 나와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쓰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영상을 올릴 때 우리가 여기다 어떤 게시글을 더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시글 안에 만약 해시태그를 넣어서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또 그 내용을 릴스를 추천 릴스를 이제 받아보게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릴스는 여기 들어오셔서도 만들 수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모양의 릴스 만들기예요. 또 여기에서 지금 쓴 오디오나 효과를 쓰고 싶다면 오디오 사용을 눌러서 이 오디오를 이용해서 릴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경우 효과를 사용해서 그 릴스 효과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릴스는 이 정도만 일단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옆에 쇼핑백을 눌러볼게요. 자, 이 쇼핑백이 샵이에요. 쇼핑을 검색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내가 만약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 이런 샵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없는 것들도 보이네요. 그죠? 선물 세트 쳐보니까는 뭐 감성방 홈카페, 뭐 수제방, 뭐 이런 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 샵의 기능들이 보여요. 요거 혹시 어디서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바로 페이스북의 샵이죠. 인스타에서 샵을 바로 못 만듭니다. 여기에서 만든 거는요. 실제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서 인정을 받으면 프로페셔널 계정에선 샵 보기를 이렇게 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샵을 이렇게 인스타에서도 선전을 할 수 있고 실제 요거를 팔러 가는 곳은 스마트 스토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카페가 아니라 홈페이지가 되겠죠. 이분은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한 건 아니고요. 자기네 그 홈페이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쇼핑몰로 연결을 해서 넣어놓은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절차가 좀 고단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겠다 싶으시면 여기까지는 다가가진 않으셔도 되는 게 아직까지 저 샵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뭐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활용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직 입점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아, 자, 요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볼게요. 자, 아이더 오피셜이에요. 물론 여기는 쇼핑몰이죠. 그쵸? 자, 이렇게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품을 이렇게 올려서 모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 혹시 보이실까요? 이게 샵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인스타그램은 사람을 태그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연결까지 성공하신 분의 경우에요. 이거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샵으로 연결을 해서 이건 아니고 이쪽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보기로 연결해서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게 이렇게까지 연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절차가 완성돼야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까지 연결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인스타에서 프로필 사진 눌러서 넘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거를 좀 더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도 쓰는데 예를 들어 모델 사진이나 어떤 협찬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정의 태그겠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계정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이 프로필 창이 바로 보일 테니까 그 프로필 창에서 뭐 바로 이제 링크 눌러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서 올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 프로필로 갈게요.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버튼이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은 나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 곳이 프로필입니다. 자,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제 로고랜다. 제 계정이 보일 텐데요. 이 계정의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면 계정을 제가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른 계정들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가 만든 또 다른 계정을 또 관리하고 뭐 게시글을 올리고 꾸밀 수가 있고 또 다른 계정으로 가면 또 다른 계정에 대해서 게시글을 올리고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계정의 성격은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내가 여러 개의 계정을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다.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건 5개까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10개까지 다 만들면은 계정 추가하면 계정 하나 끌고 막 이래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5개 만드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5개까지 만들 필요 없다면 하나나 뭐 2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거 올려요? 그냥 뭐 내가 일상적인 리뷰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업체에 대한 선전을 막 올린다라고 한다면 실제 내 팔로워들은 개인의 일상이 궁금해서 팔로워를 하신 분일 텐데, 그죠? 아니면 내 이제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올려봤자 그렇게 쓸모는 없어요. 아니면 팔로워를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어떤 브랜딩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올리는 게 뭐 올리냐면 일상적인 걸 올리기보다 학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계정에 찾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아, 이게 어떤 계정이구나, 어떤 성격인 거를 더 또렷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팔로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시기도 훨씬 더 일단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요 옆에 플러스, 아까 여기 홈에 있었던 플러스랑 거의 같아요. 얘는 얘랑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뜨는 메뉴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릴스, 게시글, 스토리, 스토리 하이라이트, 라이브, 방송, 가이드. 방식이 좀 다르죠? 아까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는 당장 여는 게시글 올리는 창부터 뜨면서 스토리, 릴스, 라이브가 떴다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메뉴가 나와서 이 중에 골라서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올리는 방법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 옆에 속삼자. 요거는 그냥 설정창이에요. 요렇게 눌러보시면 설정, 내 활동, 보관 등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설정으로 가면은 뭐 친구 팔로우를 한다든지 알림에 대한 설정, 요런 것들, 계정에 대한 설정들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 활동은 내가 얼마나 활동했나, 이용 시간이나 사진, 영상, 반응 이런 것들을 볼 때 쓰는 거고요. 아까 보관이라는 곳은 뭐냐, 이건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제 계정에 스토리를 올리면요, 스토리는 보통 상대방의 뉴스피드 상단에 24시간 동안 노출되고 사라지는 게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나한테는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날 올린 스토리들은 다 나한테 보관은 돼 있어요. 단지 안 보일 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럼 요걸 선택해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뭐 이름 줘가지고 추가하겠죠.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뜨는 것들은 스토리의 내용들을 올리는 거긴 하지만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계정에 누구나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 계정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프로페셔널 계정에서는 사람들한테 알릴 어떤 공지 내용이라든지 주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담거나 후기 같은 걸 담아 놓으면 괜찮겠죠. 스토리에 후기를 올리고 그 스토리의 후기들이 24시간 보인 후에는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하이라이트로 후기 해서 모아 놓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 계정을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저장됨인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내가 그니까 마음에 드는 거 북마크로 저장해 놓은 것들 보는 곳. 그리고 QR코드는요, 우리가 계정 아이디가 있어요. 뭐 저는 뭐 D8004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 아이디를 상대방한테 얘기해 줘도 되겠지만 QR코드를 대고 찍으세요 하면은 이걸 찍어서 예, 상대방이 내 계정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QR코드예요. 자, 여기 메뉴는 요 정도만 일단 설명해도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 부분들 조금만 설명하고 저희 조금 쉬었다가 게시글 올리는 거랑 여기 꾸미는 거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요 부분 좀 제가 찡긋하고 있는데, 요게 프로필 사진이에요. 자, 이 프로필 사진의 경우는 클릭하시면 스토리를 올리게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만약 여기 있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면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따가 바꿔보고요. 일단 여기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게시글은 제가 올려놓은 요 개인 계정은 700개의 게시글을 올렸대요. 그리고 팔로워랑 팔로잉이 보이는데,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 간단히 말하면 내 계정에 와서 팔로우를 누른 사람들의 수를 뜻하고요. 팔로잉이라는 거는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 계정에 가서 팔로워를 누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내가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이 팔로워들의 뉴스피드에 그 게시글들이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팔로잉이라는 거는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잉을 해놓은 다른 계정에서 어떤 게시글을 올렸을 때 내 뉴스피드 내 뉴스피드에 뜨는 거예요. 그게 팔로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소개글인데요. 소개글도 그냥 적지는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금 이쁘게 이모지를 좀 활용해서 적어 놓으시면은 그냥 밋밋하게 글만 적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제가 꾸며봤는데 여러분들 쓰시면서 한번 이모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냥 저는 여기다 해시태그를 적어서 넣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적어서 넣게 되면은 이 부분에 해시태그가 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넘어가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색깔이 칠해져서 보이죠. 그래서 강조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나 아니면은 언급 같은 걸 여기다 넣어서 소개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소예요. 웹페이지 주소는 인스타그램에서는 한 개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약간 변칙적으로 다루자면 인스타그램에 인스타 저는 바이오라는 걸 이용했죠.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여러 가지 계정들이 떠서 여기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을 들어갈 수도 있게 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유튜브로 넘어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누르면은 뭐 내가 블로그로 가고 싶은 사람은 또 블로그 가기를 눌러서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길 눌러서 뭐 전화번호를 제가 입력을 해 놓은 경우는 전화기를 눌러서 전화를 하러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해 놓은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인스타 자체에 바로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아마 구글에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따로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연결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링크인 바이오라든지 링크트리라든지 비슷한 아류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으로 설정해서 연결을 해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링크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갔을 때 또 여러 가지 고르는 게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쇼핑몰만 딱 넣어서 깔끔하게 쇼핑몰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로필 편집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우리가 사진이나 아바타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 적은 거 보면은 친절한 수정쌤 엘리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적었죠.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아까 설명은 했는데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검색할 때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제 계정이 바로 보여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이 프로필 편집에서 이름 부분은 당연히 한글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들어가게 적으세요. 이해되셨죠? 사용자 이름은 그냥 브랜딩이 되게 그냥 적당하게 지으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나 요거나 요거 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사용자 이름을 제가 요 D8천사로 썼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다시 D8천사로 가고 싶으면 2주 정도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바꾸실 일은 또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서 일단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 링크랑 페이지 연결까지 가능하더라. 그리고 요 밑에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인데요. 만약에 내가 개인 계정을 운영하다가 그 개인 계정 자체를 사업용 계정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은 프로페셔널 전환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 반대로 프로페셔널 전환이 돼 있던 걸 개인 계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따가 제가 편집하라고 얘기할 거라서 잠깐 이따가 좀 더 쉬었다가 수정하는 걸로 하고 요 부분만 마저 빨리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요건 제가 올렸던 게시글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바로 릴스 또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동영상의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고요. 눌렀는데 왜 반응이 없니?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사진을 여러 개 올렸을 때,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건 이렇게 뜨고요. 한 장 올린 건 그냥 아무런 표시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사진 이따 게시글 올릴 때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소개를 했어요. 자, 릴스는 여기서도 보이지만 이 중간에 보면 릴스 버튼 있죠. 여기서 릴스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릴스 올린 것들을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이제 조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재밌는 뭐랄까요? 그냥 릴스 효과 중에서 좀 외국인하고 춤추는 거라 좀 재밌어 보여서 올렸더니 1600건 검색을 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생뚱맞은 게 노출이 되기도 해요. 자, 요 옆에는 태그. 이거는 뭐냐면 친구가 게시글을 올릴 때 나를 태그를 했다면 태그 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실습을 하느라고 친구분들이 올린 건데요. 친구라기보다는 학원생이었겠죠, 그 당시. 강아지 사진을 올려볼 때 저를 태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여기에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태그를 넣을 때 그 사람을 만약에 사람 태그로 넣게 되면 이 부분에 태그된 사진 부분에 뜨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저희 학원 해군목 저기 쪽 해군목이죠. 네, 이거 찍어서 올리시면서 저를 태그로 넣으셨던 그런 상황인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친구 모임에 갔을 때 요 사진 자체에다가 아마 태그를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능에 대해서는 쫙 소개를 했어요. 개괄적으로 쭉 소개를 드렸고, 이따가는 이제 여기 있는 프로필부터 편집해 보면서 게시글 올리는 거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아까 계정에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네, 여기 프로필 부분에서 프로필 편집이란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름, 사용자 이름, 소개글 적어주십니다. 링크는 연결할 건데 저희 사이트를 뭘로 연결할 거냐면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할까요? 우리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 있으니까. 자, 일단 이름하고 사용자 이름 소개까지 적어주시고 링크 스마트 스토어 가져다가 연결하는 거 한 후에 체크까지 해볼게요. 사진 넣으실 분 지금 사진 넣어주시고요. 여기 3개 적어서 체크하는 거 할 거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 주세요. 사용자 이름은 영문 숫자로 만들어야 돼요. 영문으로 만들거나 영문 숫자로 만들거나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언더바를 써서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름에는 가급적이면은 프로필이란다.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소개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줄 적으시든 상관은 없으신데 뭐 해시태그를 넣으실 분은 해시태그를 넣으시고 이모지를 넣고자 하시는 분은 이모지를 넣어서 꾸며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사진, 이름, 사용자 이름 아마 정해져 있을 건데 고치실 분은 고치시고 소개까지를 먼저 넣어보시고 그 다음 링크 연결하는 거 또 같이 해볼게요. 그러게 여기 중간에 이제 상품 톡 주문이 또 와 있을 줄 제가 또 몰랐네요. 그죠? 자, 178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번엔. 자, 스텝 3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하기입니다. 아마도 인스타그램을 이전에 쓰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참조를 할 거고요. 자, 일단 이 위쪽에 보시면 프로필 창 위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게 게시물 추가예요. 또는 홈에서 게시물 추가를 누르셔도 똑같아요. 자, 일단 저는 그냥 프로필 창 상태에서 바로 눌러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떠요. 릴스를 만들 거냐, 게시물을 만들 거냐, 스토리를 만들 거냐 이렇게 뜨는데 저희는 지금 연습할 건 게시물을 올려볼 것이기 때문에 게시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또 창이 똑같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 장의 게시물 사진들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고 필터를 선택하고 또 다음을 눌러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진을 선택하겠다. 그럼 하나의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다른 사진을 누르면 그 사진이 풀리면서 다른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 사진을 선택하고 싶을 땐 어떡하냐면 요 옆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여러 사진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걸 누르고 여러 사진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사진을 같이 올리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하나, 둘, 우리 코딩하는 꼬맹이들,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본다면 여러 개 사진들을 선택해서 올리는 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동영상도 같이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는 거는 10장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내가 그럼 선택한 사진들을 이제 고르셨다면 여기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읽어드리는 중 뜨면서 제가 여러 개 골랐으니까 여러 개 사진이 이렇게 옆으로 보이죠? 근데 제가 아까 코딩하는 꼬맹이들을 이렇게 골랐는데 앞에 사진은 눈 사진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진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만약 잘못 골라서 빼고 싶다 하면 얘를 꾹 눌러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 있는 사진을 1번으로 놓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얘를 꾹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순서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서는 10장의 사진을 놓더라도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옆으로 넘겨봐야 나머지 사진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이 꼭 순서대로의 사진이 아니라 대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딱 보였을 때 옆으로 넘기고 싶어지는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이쁜 사진, 제일 이쁜, 제일 뭐 예를 들어 움직임이 있는 동영상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걸 앞에다 놓고 나머지는 그냥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사진을 더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제일 끝에 보면 플러스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사진을 아까 선택했던 거에 더 추가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게시물당 사진이나 동영상은 10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더 추가하실 분은 추가할 수도 있고 만약에 뺄 분은 빼도 된다. 일단 요 정도 보았고요. 요 밑에 보시면 노멀 뭐 어쩌고 쭉 적혀 있죠. 이게 필터예요. 사진을 이렇게 눌러보면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한꺼번에 지금 올려놓은 사진에 전체적인 필터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진 한 개만 수정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해당 사진을 클릭하시면 필터와 수정이 떠요. 그래서 그 사진 한 개만 필터를 주거나 그 사진 한 개만 수정해서 밝기나 대비 등을 꾸미거나 아니면 얘를 조금 더 뭐 확대해서 놓는다든지 내가 세팅하고 싶은 대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면은 이대로 이제 맞춰졌겠죠? 이렇게 한 장 한 장 꾸밀 수도 있고 통째로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모두 다 꾸미셨다면 제일 위쪽에 또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있어요. 파란색 화살표.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문구를 입력하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라 적을 건데요. 178페이지에는 카페, 힐링, 일상 뭐 이렇게 적었네요. 뭐 이 사진과 어울리는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저는 똑같이는 적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게시할 내용에 몇 개의 이제 글하고 해시태그를 달아보는 걸 할 거예요. 문구 입력에 열공하는 뭐 대충 적을게요. 마땅히 저도 그냥 지으려니까 멘트가 딱 떠오르는 건 없어서 좀 고민해서 나중에 지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대략적으로만 다룰게요. 해서 이런 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이런 이모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꾸며주면 되고, 그 다음 밑에다가 샵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요. 이렇게 샵하고 적고 글씨를 적다 보면은 샵하고 예를 들어 코 이렇게 적으면 코자로 시작한 애들 쭉 뜨거든요. 딩 이렇게 적으면 코딩 쫙 뜨죠. 여기서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 선택하셔도 돼요. 몇 개 지금 게시물이 있는지도 보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해시태그가 인기가 있는 해시태그인지 그렇지 않은 해시태그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적었고, 이 사진이 만약에 이 사진의 주인공이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태그를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따 지우긴 할 건데, 얘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사용자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이름이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 대충 나오죠? 그럼 선택해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얘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없앨 건데 나중에 사람 태그 하실 분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 태그는요. 프로페셔널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계정으로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페셔널 계정도 운영하면서 개인 계정에도 같이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개인 계정에서는 예를 들어 뭐 귤을 까먹는 모습을 찍으면서 그거를 프로페셔널 계정인 내가 만든 쇼핑몰 계정으로 연결해 놓으면은 내 개인 계정에 보는 사람도 그 계정에 있는 그 태그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푸드 뭐 그 계정으로 넘어가서 물건들을 볼 수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샵 태그가 지금 안 되더라도 사람 태그를 활용해 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연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시면 아마 쓰시는 거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위치 추가는 장소 태그를 넣는 거예요. 저는 한일 컴퓨터 학원 치면은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미 태그가 있으니까. 그쵸? 한일 컴퓨터로도 넣어놨고 한일 컴퓨터 학원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뜨네요. 그러면 장소 태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안 넣을 거면 없애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계정을 5개까지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들이 지금 다 로그인 돼 있어서 다른 계정에도 똑같이 게시하겠다면 한꺼번에 게시도 가능합니다. 안 할 거면 체크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댓글이 달릴 수 있게 댓글도 열려지는데 내가 만약 이 게시글 올린 거에는 댓글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급 설정에서 댓글 기능 해제하시면 그 댓글을 해제해서 달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페이스북 계정이 연결되어 있을 때 페이지에 같이 올라가게도 해줄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요거 고급 설정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게시글 적고 뭐 태그도 연결하실 분은 연결하세요. 안 하실 분은 내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체크까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게시글이 올라가겠죠. 지금 완료하는 중이라고 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게시글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해시태그들 달아놓은 거 보이죠? 누군가가 만약 이 해시태그를 검색하거나 눌러보게 된다면 그 해시태그들만 모여있는 곳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색을 할 거니까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이 돋보기를 누르시고 여기 검색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검색에다가 요 중에 하나 적을게요. 뭐 고성여행 할 거면 고성여행 이렇게 쳐서 태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고성여행에 대한 게시물이 22만 6천 건 정도가 있는데요. 눌러서 보니까 인기글과 최신글, 릴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화면이 좀 늦게 떠서.
찾아봤어요? 최신 글이 좀 많아요? 최신 글에 있어요? 예, 나와야 되는데 제 화면이 안 나와서 잠깐만요. 최근 게시물로 가서 보면은 바로 이게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찾아온 김에 팔로우도 한 번씩 해주시고 좋아요나 네,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뭐 간단하게 적어보시고 왜 이걸 적으라고 하냐면 활동해서 보일 거거든요.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시고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사진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구경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경진님 게시글은 제가 찾아가서 보았고요. 다음, 이건 제 거니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적었었어요.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토미풍님 그 게시글인데 달을 찍어주셨던 걸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해시태그는 달, 둥근 달, 새벽 감성, 새벽 감성. 자, 그러면 검색을 할 때 여기다가 그 중에 하나를 적어요. 그러고 검색을 해보면 인기에는 물론 바로 뜨긴 어려울 거예요. 여기 태그로 가서 새벽 감성을 들어갔을 때 역시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 있는데 최근 게시물에서 보시면 이번엔 여기 두 번째로 왔네요. 새벽 감성을 그 뒤에 한 명이 또 올렸나 봐요. 예, 어쨌든 예, 앞쪽에 잘 떠 있죠? 네, 간단하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도 찾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한참 뒤에 떠 있겠죠? 네, 새로 보내주신대요. 넘어가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엔 이제 정희님 게시글인데 패션, 자파, 도매, 에어. 자, 태그에다 적어주세요. 셋 중에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도매 해볼까요? 조금 큰 해시태그들이라 조금 걱정은 되는데 한번 찾아보죠. 태그에서 도매가 205만 건 게시글이 있네요. 인기 게시물에는 안 떠 있고 최근 게시물로 가서 보니까 도매가 묻혔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좀 더 가면 더 묻히겠죠. 자, 얘가 몇 분 전에 올렸길래 14분 전에 올렸는데 벌써 이만큼 묻혔어요. 좀 더 가면 저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느냐? 큰 해시태그라서. 사실 이거보다 더 인기 있으면 이미 저 밑에 내려가 있겠죠? 어쨌든 더 내려가기 전에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푸드쟁이의 글로 보이는데 와,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아서 숨겨졌어요. 일단 좀 숨겨지기 전까지 더보기 눌러서 펴주시지. 자, 어쨌든 괜찮아요. 자, 푸드쟁이, 푸드 큐레이터,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런칭, 푸드, 제주도 감귤, 타이백 감귤 여기까지가 일단은 보이는 해시태그네요. 해시태그는 3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물론 30개 꽉꽉 채워 넣지는 않지만 보통 한 9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넣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적당하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왠지 딱 쳤을 때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쳐도 나오는 이유는요. 이분이 지금,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프로필에 이미 푸드쟁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오고, 태그에 푸드쟁이 태그로 들어가도 게시글이 100개 미만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다른 푸드쟁이들도 보이네요. 근데 브랜드 명이기 때문에 아마 찾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요거죠. 지금 저희한테 띄워주신 거는. 선택해서 뭐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해볼게요. 대충 적어서 좀 더 세련되게 제가 적으면 좋은데 말재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적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시태그가요. 쿨톤, 핑크, 립으로 되어 있어요. 쿨톤, 핑크, 립. 그러면 검색을 해보죠. 쿨톤부터 해볼게요. 한번. 쿨톤으로 태그로 가보니까 대충 한 14만 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면은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 이렇게 보일 텐데, 최근 게시물에 가서 보았을 때 일단은 최근 게시물의 안 보이네요. 좀 더 내려볼까요? 요건가? 아니네. 일단 쿨톤으로는 안 뜨는 것 같고, 태그를 바꿔서 립도 좀 큰데 19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 게시물에 혹시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글을 다시 수정해서 다루셨나요? 아니요. 수정 안 하고. 처음 올릴 때 이렇게 쿨톤 핑크 립으로 올리셨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안 떴네요. 원래 수정한 거는 바로 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쭌 거고, 일단 핑크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못 찾으면 아이디 찾아서 갈 거예요. 자, 태그 핑크. 핑크엔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나오는데 제가 찾았을 때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보여서 제가 일단은 아이디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비공개 계정이라 그래요. 비공개 계정은 본인하고 본인의 팔로워들한테만 보이는 계정이기 때문에 검색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정은 팔로우를 해서 나팔로우가 되면 이제 팔로우 요청을 저쪽에서 승인을 해주면 제가 저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비공개에서. 비공개는 나랑 팔로워 되어 있는 사람들만 보는 계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취소가 되면은 안 보이는 거고, 당연히 검색해서도 지금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공개로 할 계정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 놓고 일단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라고 하면 비공개면 안 되겠죠. 네, 비공개를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한번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태그를 도전을 해보죠. 여기 태그는 자양동 눈 온 날, 눈 쌓인 동네로 태그를 넣으셨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게시글은 100개 미만이기 때문에 태그를 제가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게시물에 바로 떠있죠? 어가 아니라 이 태그로 사람들이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인기 있는 계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잘 떠있고요. 최근 게시물에도 당연히 앞에 떠있어요. 100개 미만이라더니 한 개만 떠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인기가 없는 해시태그의 경우는 이렇게 인기 게시물도 바로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해시태그가 쓰여지는 해시태그에서도 인기 게시물을 노릴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그거는 어렵지만 왜냐면 초보잖아요. 아직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만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자양동 눈 온 날은 사람들이 검색해 볼만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또 최근 게시물과 인기 게시물을 노릴 수가 있을 거고 이 최근 게시물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의 장점이라고 했을 땐 누구나 이걸 쳤을 때 바로 보인다는 거 그쵸?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해요. 네, 괜찮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와, 나 말고 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팔로우 안 하고 나온 것 같다. 팔로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홈 잠깐만 눌러보실래요? 여기 하트에 보시면 하트 몇 개, 사람 몇 개 막 이렇게 보일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활동들이 보일 겁니다. 요거를 한 번씩 확인해 볼 겸 아까 좋아요도 누르고 그러니까 하트도 누르고 게시글도 적고 이런 활동들을 해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모두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활동에 떠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했다면 다른 분들도 같이 떠 있겠죠? 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퀄리티가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볼 거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좀 모자랄 거기 때문에 릴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을 좀 열어주세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게시글을 올릴 때 우리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렀었죠. 홈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는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바로 뜨면서 밑에서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를 고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프로필 창에서 플러스를 눌렀을 때는 릴스, 게시물, 스토리 여기서 이제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 고르시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스토리로 가볼게요. 책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스마트폰의 인스타그램에서 이 부분 여기를 터치해가지고 적었대요. 그러고 올렸대요. 방법이 여러 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은 하나로 일단 통일해서 처음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누르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필 창에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걸 누를게요.
자, 스토리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스토리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최근에 이제 내가 게시글이라든지 최근에 내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찍었던 동영상이 있어서 이걸 만약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찍었던 영상이 보이겠죠? 네. 죄송해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넣으시거나 영상을 고르실 거면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실 때는 터치 한번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선택할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여러 장을 내가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뒤로 가게 하니까 자꾸 제 얼굴이 보여서 이걸 눌러서 앨범으로 갈게요. 그러고 고르시면 돼요. 꾹 누르면 이렇게 1이라고 생겼죠.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고르시면은 여러 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스토리에 한 번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올리실 분은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 개를 올리실 분은 여러 개를 선택하신 후에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는 가급적이면은 가로보다는 세로로 되어 있는 사진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세로로 보이니까. 가로는 이렇게 위아래가 비워져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되어 있는 사진이 좀 더 깔끔하게 예쁘게 보일 거고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조금 더 아무래도 주목이 더 잘 되겠죠. 참고로 보세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4장의 사진을 골랐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배치할 거냐 분리할 거냐 나와요. 저는 레이아웃으로 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스토리로 올릴 수 있게 뜹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부터 보자면 저는 이게 너무 여기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는데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럼 얘를 늘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보일 정도로 늘려서 맞추면 되죠. 단계 눌렸어요. 왜 자꾸 단계 눌리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가 보이게 적당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런 정도로 맞출까요? 자, 이렇게 맞추고 이 사진에 대해서 만약 누구랑 같이 가서 태그를 달고 싶다면 얘가 태그예요. 그래서 뭐 협찬 광고라면 그런 광고 레이블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넘어가고, 요 AA는 뭐냐면 글씨. 자, 얘를 눌러서 글씨를 쓰면 되죠. 뭐 그냥 제가 보고 왔어요 말고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여기서 여기 위쪽에 있는 이거는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할래, 왼쪽 정렬할래 이런 거고, 요거는 색깔. 어떤 색깔로 나타날지. 색깔을 여기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색깔 정도를 가져다가 쓸래 하면은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것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디자인.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디자인들을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냥 깔끔하게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놔도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타일을 고르고 그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 효과를 넣을지 말지. 요거는 액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거리죠,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적히죠. 각각의 스타일에 대한 액션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션이 나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글씨가 적히는데 이 글씨를 끌어다가 원하는 데 놓을 수도 있고, 두 손가락을 늘려서 글씨를 늘리거나 회전을 시켜 놓거나 내 맘대로 두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잘못 적었다면
얘를 꾹 눌러서 밑에 쓰레기통이 생깁니다. 끌어다 버리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설명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스티커 설명해 볼게요. 웃는 얼굴 요 스티커를 눌러보시면은 위치, 언급, 직접 추가, 질문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추가할 때는 보통 요 언급을 이용해서 사람을 달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L자로 시작하는 내 친구가 있다면 요렇게 해서 달아주면은 이 사람이 요렇게 같이 달려지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서 찍었을 때 태그를 다는 방법은 보통 요렇게 달고 있고요. 언급으로. 근데 저는 그거보다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링크예요. 자, 만약에 이게 제품 사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 스토어를 잠깐 가서 우리 스토어로 갈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를 가서 우리 몰로 가서 맞죠? 여기서 사진 중에 만약에 이게 얘랑 관련된 사진이다 라고 하면 얘를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요 공유 보이죠? 요걸 눌러서 URL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링크 추가하는 데다가 인스타그램에 링크 추가하는 데다가 왜 나가졌어? 에잉 나가져서 다시 뭐 그럼 기왕에 딴 사진 고르지 뭐. 에이. 하나만 할게요. 일단 여러 개 안 하고. 자, 요거 스티커를 눌렀을 때 링크를 여기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요 스티커 맞춤 설정이란 부분에 클릭해서 여기다가 상품 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료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배치하 내가 원하는 데에 적당히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 제품 사진을 올려놓고 그 제품의 상품을 보러 넘어가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링크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생긴 기능이라서 이 기능은 좀 잘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객 후기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고기다 하면은 뭐 고기를 굽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찍혀 있으면 그거 이제 링크 보기 해놓으면 또 궁금한 사람 그거 눌러서 뭐 그 상품이 좋으면 사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도 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그냥 낙서하는 거예요. 간단히 별로 안 쓸 거라서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했는데, 화살표를 그릴 분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형광펜처럼 밑줄을 긋는다든지 뭐 이런 꾸밈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쓰지 않을 것이므로 얘는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 요 옆에 요거 반짝이, 요건 효과예요. 그래서 눌러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적용하고 싶은 효과를 이렇게 고르면 해당 효과가 여기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바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반짝이는 효과가 내려오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눈 오는 배경이면 이런 눈 오는 효과가 같이 나오면 또 그럴싸해 보이겠죠. 이렇게 효과를 넣어놓고 마음에 들면은 완료. 요거는 뭐냐면 내가 스토리를 만들 때 이제 디자인 다 꾸몄잖아요. 이걸 저장하고 싶으면 요건데 굳이 뭐 저장까지 할 거 있을까요? 그래서 얘는 안 누를게요. 자, 그러고 이걸 이제 내 스토리에 올릴 거니까 밑에 내 스토리를 누르시면은 스토리에 올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셨다면 요런 데 뜨겠죠. 상대방의 뉴스피드 상단에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이 아마 해야지 뭘 사장님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아, 잘못된 거 올리셨어요? 지금 스토리가 2개 올려져 있거든요. 요거 다음에 또 다른 장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쁘다.
때 링크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잠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지금 올려져 있는 스토리가 보이네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눈 내리는 효과, 빛이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주셨어요. 그죠? 요거 네이버 이렇게 돼 있는 데 눌러보면 링크 방문하기가 뜨고, 눌러보면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넘어가지는 거 보이죠? 네. 연습이니까 당연히 제품은 다른 거로 연결하신 것 같아요. 해야지몰 대표님도 여기 연결되어 있는 대로 가보면 링크 방문하기. 그러면 해야지몰 자체로 이렇게 연결해 주셨네요. 자, 그 다음 여긴 라엘이몰 대표님. 자, 클렌징 폼 우리 촬영 때 찍었던 거죠? 근데 여기 상품 보기 하면은 다른 상품으로 연결하시긴 했어요. 왜냐면 그 상품을 올리진 않았었으니까. 자, 어쨌든 바로 이렇게 구매까지 연결되어지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리고 그 상품에 만약에 주소를 달아 놓는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 상품을 보았을 때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기를 눌러서 링크로 연결돼서 넘어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번씩 이렇게 스토리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았고요. 스토리는 24시간 있다가는 여기 위쪽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땡겨보면요, 여러분들 올렸던 것들이 또 사라지고 다른 분들께 떴죠. 왜냐면 게시글을 다 본 스토리는 요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거에서 이렇게 뒤로 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게시글들이 이렇게 또 스토리에 떠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긴 스마트 스토어 자체로 연결해 주신 걸로 보여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올리셨네요. 타이백 감귤 구매하기 눌러보니까 이렇게 푸드쟁이에 타이백 감귤로 잘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면 이제 구매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세 개니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귤 사진을 올려주신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이제 반짝이는 귤 사진. 네, 좋습니다. 그래도 반응도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스토리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뭐 숙제라고 할 건 없지만 숙제를 해오실 분들은요, 게시글을 한번 올려보시고 스토리를 한 번 더 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기 있는 스토리들이 사라지고 없을 텐데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내 계정에 하이라이트에 넣어볼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하고, 스토리 말고 다음에는 릴스로 짧은 영상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을 다른 SNS상에 공유를 하거나, 핸드폰 말고도 우리가 PC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